성종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독종관 임광재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정승근이 아랜 바 사후를 거느리는 일은 추고하라는 전지에 언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후의 수는 정병이 45명이고 보충자가 24명인데 병조에서 위장소에 명하여 보내면 위장소에서 본부로 이송한 뒤에 당상이 각각 4명씩 낭청이 각각 3명씩 대동하고 가는 것이니 진실로 더 거느릴 이치가 없습니다. 비록 혹 1, 2인이 있어 위장에게 더 거느릴 것을 청한다 하더라도 조정에서 도총부에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옳게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전지에 함께 기록하여 변명케 하소서 하였는데 이 절견 또한 아뢰기를 임광재가 본부에 회좌한 곳에서 말하기를 구사 가무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구수영과 굳이 물었으나 임광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반드시 동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말하였을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하문하셔서 여러 사람의 의심을 풀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후를 더 거느리는 일도 함께 근무하는 것이 옳다. 구사를 대립한 일 또한 임광재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임광재가 서게하기를 도청관 등이 정승근이 아랜 바를 듣고 본부에 모여서 피염의 여부를 의논하던 때에 신이 말하기를 값을 받고 구사를 놓아주는 것인데 어찌 그러한 사람이었겠는가 라고 했더니 동료가 이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여겨 하문하시도록 개청하였는데 신이 감히 숨기겠습니까? 동료 가운데 값을 거두어 드리고 구사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전에 신이 한치레를 대신하여 내섬시 제조가 되었을 때 한치레가 구사를 신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가운데 귀산, 중동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혹은 늦게 오기도 하고 혹은 수일 동안 오지 않기도 하므로 신이 노하여 태영에 처하려고 하였더니 귀산이 말하기를 저는 정승제의 종이고 중동은 정승제의 비부이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정승제의 유모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승지 집안의 노복이 어째 내 솜씨의 선상이 되었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주인이 내 솜씨 부정에 배임되면서부터 종들이 각각 선상 가무를 취하여 주인 댁에 바치고 수행했었는데 마침 집안에 일이 많아 이와 같이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그 뒤로 3일 동안 연이어 오지 않으므로 장차 빠진 것을 징계하고자 했더니 정승은이 사람을 시켜 청하여 말하기를 그늘의 집안에 일이 많은 탓으로 종들이 골진하게 되었으니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곧 정원의 구사 3인으로서 대신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막동이라 했고 두 사람의 이름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일찍 알리지 않았는가 하고 곧 도에 돌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신이 골정에 나아가 별감을 만나 정승근에게 살해하여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공의 노복인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공은 반드시 나를 도량이 좁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별감이 승지의 사례를 회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정승근에게 물으시면 그가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근이 보낸 사람의 성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임광재에게 물어보고 또 임광재가 말한 것을 정승근에게 물어서 질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광재가 아뢰기를 신이 정승근과 일찍이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은근히 접대하지 못했고 또한 흘겨볼 만한 헌단도 없었는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다가 동료들과 담소한 것으로 인하여 성창을 번거롭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황공하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승은이 사람을 보냈을 때 신이 그 성명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귀사는 정승근의 행랑에 살고 있고 중동은 그 집 곁에 살고 있으며 막동은 나이 14, 5세가 될 만했는데 스스로 정원의 일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내섬씨의 종 모지리가 귀산 등을 데리고 왔으니 만약 모지리에게 물어보면 귀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가 한 발을 힐문하면 피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용렬하다 하더라도 오직 근거가 없는 말을 가지고 상달하겠습니까? 남의 과실을 말한 것은 신의 본의가 아니었는데 이 철견 등에게 핍박당하여 위로 천청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였다. 정승근 또한 아뢰기를 임강제가 내섬시 제조가 되고 신이 곧 부정으로 바뀌었는데 낭청의 구사를 어찌 바꿔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신의 집 비부로서 이름을 중동이라는 자는 없고 신의 유모는 나이 늙고 자식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분간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산이라는 자는 신의 종입니다만 여러 번 도망을 쳐서 횡행했기 때문에 신이 자치를 찾아 잡아오곤 했으며 또 공력을 즐겨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이 부정이던 때에 선상을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년 11월에 별감이 임강제의 말을 와서 전하기를 구사가 죄가 있으므로 죄해주고자 했는데 지금 공이 보낸 사람으로 인하여 공의 종임을 알았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도무지 사람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유시를 받들게 되니 경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답한 것은 이와 같은 것뿐이었고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신이 말한 바가 아닙니다. 신이 임광제와 벌에 교분이 없었고 조사와 부마는 풍류가 멀고 다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 구보하였겠습니까? 신이 이튿날 귀산을 붙잡아 물어보고 비로소 선상을 대립한 일을 알았으며 곧 곤장 30대를 데렸습니다. 신이 서사한 이래로 종으로서 선상을 대신하여 수행한 자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거두어서 제 것으로 받아들인 적이 신에게는 진실로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면 친한 법과 동료들이 모두 마땅해할 것인데 신이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겠습니까? 지금 인강제의 계달이 이와 같으니 통민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사후는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 낭청 등이 거느리던 수종인을 말한다. 위장소는 오위장이 숙직하던 직소이다. 회좌는 관원들이 모여 앉아 중요한 일을 의논합니다. 이때 가장 관계가 높은 사람은 동쪽에, 그 다음은 서쪽에, 나머지는 남쪽에 앉았다. 구사 가물은 구사의 역가로 내는 물건이다. 구사는 종친이나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선상은 각 지방 관에서 중앙 관에 필요로 하는 노비, 악공, 은여, 무녀, 무동 등을 뽑아서 서울로 보내던 일이다. 여기는 선상 노비를 뜻한다. 선상 가물은 선상을 역가로 내는 물건을 말한다. 서사는 처음으로 벼슬함을 말한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동과 모지리 등을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2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조문수기와 사례기를 통사들이 나눠받은 반물을 길에서 도둑맞았으니 죄를 받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용한우는 타각보로서 중죄를 받았는데 윤희와 같은 놀이는 정관으로서의 안물인데도 도리어 가벼운 법으로 처치함이 옳겠습니까? 하니 찬교하기를 이미 의논이 정해졌다. 윤희의 무리가 비록 속바쳤다 하더라도 또한 중죄를 받은 것이다 하였다. 조문숙이 다시 하르기를 속과 장은 판연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뒷날 부경하는 자로서 비록 안물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사와 부사에게 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옮겨받을 것입니다. 윤희 등이 비록 용한우의 주의와 같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근대 속 바치게 말게 하고 율에 의하여 논단하게 하서 싼이 전교하기를 김순종, 최옥윤, 윤위 등을 모두 율에 의하여 장 70대 도 1년 반으로 하라. 다만 윤위는 공신의 아들이니 장만 속바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아들이. 타각부는 외국에 왕래하던 사신 일행의 모든 물건을 감수하던 관원을 말한다. 정관은 그 부서에서 제일 높은 관리이다. 안물은 사신을 수행하던 관원으로서 조공하는 물건과 교육하는 물건 등을 관리하던 책임자이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2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3일 정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3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시행이와 싸르기를 이번에 들으니 의금부에 갇혀있는 유생들이 모두 20세 이전의 나이 젊은 사람이라 하는데 만약 장신할 경우 운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복할 것입니다. 청근대 숙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분간토록 하였다. 박시행이 또 아뢰기를 공주 묘위에 방화한 일은 듣는 자로서 누구인들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실정을 밝혀서 과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은 이미 드러난 흔적이 없고 또 어긋난 단수도 없으니 장신할 근거가 없는 듯합니다. 유생들이 모두 양반의 자제이기 때문에 성상께서는 신들이 비호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낙은데 거듭 장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천인의 묘라고 하더라도 차마 오히려 불을 놓을 수 없을 것인데 한며 공주 묘이겠는가? 일이 매우 중대하니 구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3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우박이라는 것은 음이 양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신하가 임금을 침노하는 상이므로 순양의 달에는 옛날에 더욱 이를 깊이 했었다. 본월 초 3일 정유에 우박이 내렸는데 이는 바로 병고가 큰 것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바야흐로 지금 어찌 신자로서 농곤하는 배단이 있겠는가마는 원법을 펴지 못했거나 간위함이 혹 행해지는 것이 있는지 염려스럽다. 중요의 옥사를 맡은 관원들로 하여금 진실된 것을 밝혀서 너그럽게 처결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여 천견에 답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하승지 김은기가 아뢰기를 정현조의 말을 들으니 유생 박임의 집이 길이 공주 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찍 막았던 것인데 아마 박임이 이로써 혐의를 가지고 이 일을 한 듯합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의심스러운 옥사이니 청간대 다시 정현조에게 물어본 뒤에 장신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과연 옳다.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 판사 이철겸 정과리와 싸레기를 정성근의 종 귀산 등을 추국하는 일은 도총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신등과 동지사 박안성이 모두 총관의 일을 띠고 있으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헌부로 옮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이승건과 사관원 헌남 김봉희와 사례기를 유생 등이 중과 홍제원 앞에서 서로 싸웠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어서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 분명히 지숙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로 돌아왔는데 범야하여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이치가 아닙니다. 유생들은 모두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므로 이제 만약 형신한다면 혹은 무복하거나 혹은 운명할 것이니 온통하고 억울함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박으로 이변을 보였으니 이러한 형옥은 상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형옥을 신중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재변이 유생의 옥사 때문이겠는가. 그러나 형신하는 것은 이미 정지하도록 하였다. 범야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야행의 금지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와 권경우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물을 옥수는 반드시 사정이 명백한데도 복촉하지 않은 자인 연우라야 형신할 수 있는데 지금 공주묘를 불태운 일을 지고 유생을 고신하도록 명하셨으니
적이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데 그날 유생 15명이 박임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파한 뒤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뒤에 남았던 7인이 승도와 서로 싸우다가 힘이 약하여 분배하던 중에 한 명은 붙들리고 6명은 문밖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것은 질문으로 모두 징검되었으니 이로써 유생이 분심을 품고 방화했다고 지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울에 이르기를 모름지기 방화한 곳에서 붙잡아 드러난 자취가 있으면 곧 좌제한다 하였고, 또 이 이르기를 중죄를 범하고 장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고신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생에게 드러난 자취가 있고 장죄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초저녁에 서로 싸우던 것은 묘와 거리가 10열이나 되는데 나이 어린 무리들이 놀래 흩어지는 창왕한 가운데 어느 겨를에 가만히 보복할 것을 생각하고 범야하여 무효소에까지 되돌아갔겠습니까? 애매하기가 이와 같으니 굴신하여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거듭습과의 형벌을 그르치지 않게 하소서니 선교하기를 내가 이미 이것을 염려해 우선 형신하는 것을 늦추게 하였으니 다시 하성위에게 물어서 처리하고자 한다 하였다. 분대는 달려서 도망합니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4일 무술 5번째 기사 정현조가와 사례기라. 유생과 중이 서로 싸울 때 유생 한 사람은 돌을 캐는 곳으로 달아나 들어가고 한 사람은 사후하는 곳으로 달아나 들어갔으며 한 사람은 중은 팔을 물고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세 유생은 그날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잤을 것이니 이것이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박임은 잔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유생들과 함께 경성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며 가령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몰래 집에 있는 종에게 가르쳐서 불을 놓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길을 막는 일 때문에 숙혐이 있었을 것이니 이것이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또 산호, 질동과 김탄해 등이 공주 묘지의 보수 안의 땅을 훔쳤으므로 신이 금했던 것인데 저들이 어찌 원망하여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모두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4일 무술 6번째 기사 임광재가 사례기를 신이 들으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임광재가 아랜 것은 신이 한 바가 아닙니다. 한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 한칠에게 물었더니 한칠에가 아뢰기를 구사는 신이 임광재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스스로 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데도 한칠애가 감히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전일의 정성근이 내솜씨 부정이 되었을 때 한칠애는 제조가 되었고 정성근이 시책을 맡아 제조의 작패를 물었는데 모두 내솜씨의 일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한칠애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라고 했으니 한칠애는 반드시 이 때문에 이념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은 정성근과 본래 수혐이 없었는데 도총관 등이 모여서 피염을 의논할 때 좌중에서 모두 말하기를 정성근이 아랜 바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바른한 사람을 엄호하고자 하여 다만 여자신에게 너희 말에 의거한다고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 부총관이 말하기를 정성근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흘겨볼 만한 원한도 반드시 갚는다. 일찍이 한 수령이 청렴하지 못한 일을 아뢰었는데 그 수령이 듣고 말하기를 정성근은 나에게 혐의가 있었다. 일찍이 사람을 보내 요전상을 청하였으나 마침 일이 많아서 따르지 못했는데 그 절간이 아직 내 협사 속에 있다라고 했다고 하니 좌중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던가? 지금이나 후에 정성근이 남의 음서를 밝혀내는 것은 자기의 사특함을 듣고 임금에게 간진을 요청하려는 것임을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담소하는 사이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집어낸 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여러 도총관에게 물으면 누가 듣지 아니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기유년의 강무 때에 성준이 지응사가 되어 신에게 이르기를 여러 고을에서 지공하는 술은 맛이 비록 순미하다 하더라도 주방의 환관들의 많은 뇌물을 얻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해주의 술을 맛보니 시고 싱거워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전이 보고 하기를
이미 받아들였으니 어찌 술책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외직 내사한 것으로서 본모를 헤아릴 수 없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성전의 말을 가지고 좌중에게 말했더니 모두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는 바가 이와 같은데 남의 부실한 일을 속에서 배척함이 옳겠는가? 라고 하면서 혹은 웃기도 하고 혹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또 희롱하여 말하기를 역가를 받아들이고 구사를 놓아준 일이 총부나 정문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동료들이 스스로 의혹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계달하였고 또 신에게 하문하시니 신이 알고 있는 정승근의 일을 아뢰는 것입니다. 전일에 신에게 정승근이 보낸 사람의 성명을 물으셨을 때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마는 신이 이번에 구사에게서 들었는데 말하기를 송현에 살고 있고 그 이름이 막동입니다 하였으니 잡아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은 본래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아니했으므로 지금 남의 과실을 말한 것이 경솔하게 생각되나 선생께서 하문하시는 것을 숨기는 죄가 무겁기 때문에 감히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사를 진실로 한치레가 임광재 집에 보냈는지 본사에서 추송하였는지 그것을 다시 한치레를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라. 또 정승건이 눈을 흘길 정도의 원한도 반드시 갚고 요전상을 청했다가 얻지 못했다고 하여 혐의를 가졌다고 한 이야기를 발언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 총관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한치레가 아뢰기를 신이 제주에서 체임된 뒤에 구사를 거느리고 곧 임광재의 집으로 교대시켜 보냈습니다마는 그 이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말한 바가 그전에 말한 것과 어찌하여 다른가 하였다. 한치레가 아뢰기를 임광재는 신이 구사의 이름을 기록하여 보냈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신은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에도 이와 같이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도총관 이철견, 구수영과 부총관 조관, 박안성, 이조양이 와서 아뢰기를 도청관이 회의자했을 때 좌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정성근이 요존상을 한국을 수령에게 청했다가 얻지 못하니 그 뒤에 그 수령이 청림하지 못했다고 계달하여 중상하였는데 어찌 정대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말할 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청관 정문영, 노공필과 부총관 신주가 아뢰기를 신등은 그날 마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일을 먼저 발언한 자가 총관들이었다고 하는데 모두 숨기는 것이 옳겠는가 내일 마땅히 다시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요전상은 산수에 차려놓는 재물을 말한다. 절가는 짤막한 편지이다. 협사는 상자이다. 외직 내사는 겉으로 정직한 채 하면서 안으로는 속임을 말한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일기주 상성포 염진요 조차랑 원경 성포 지좌 일기주 태수 원희 축전주 종상 군지수 시항 대마주 태수 종정국 병부소부 종무승 귤시 입석 우경 양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을 바치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독총관 등에게 전교하기라. 임광재가 정승근과 본래 수염이 없었다고 했는데 요전상의 일을 들은 바가 없는데도 말했겠는가. 비록 날이 오래되어 잊었다고 말하였으나 언단이 나왔으면 기억할 만한데 어찌하여 숨기는 것인가. 또 정승근이 신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지금 성준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내가 정승근을 본래 정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이와 같다고 하면 안과 밖이 행동이 다르니 어찌 정대한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이철견 구수영이 아뢰기를 정승근의 일을 발언한 사람은 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박안성은 아뢰기를 지난 3월 16일 신이 조관과 함께 입직했는데 조관이 신에게 말하기를 정승근이 경찰관이던 때에 재상을 요구했다가 얻지 못했다고 하여 수령에게 원한을 품고 중상했으니 이는 정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빈청에 모였는데 조관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일의 모임에서 풍천이가 정승근의 이런 도리어 억누르고자 한다고 말하므로 제가 구수영의 소매를 끌어당기면 무슨 일인가라고 물으니 구수영이 말하기를 이것은 요전상과 선상을
등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들은 바와 같다면 서기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강제가 아뢰기를 박안승이 아뢰기를 조관이 신이 정승건의 일을 말하면서 도리어 억누르고자 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신이 앉았던 자리가 조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앉았던 사람이 많은데 신이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조관만 혼자 들었겠습니까? 만약 독총관들에게 물으시면 신이 말하였는지 말하지 아니하였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신이 정승건에게 본래부터 혐극이 없었는데 도리어 억누르려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곧 조관이 들은 바가 있다고 한 것은 말이 군색해져 망령되게 아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조관에게 묻도록 하였는데 조관이 아뢰기를 지난 3월 28일에 도총관들이 비염한 뒤에 빈청에서 회자하였는데 임광재가 말하기를 정승건을 내가 도리어 억누르고자 한다 하므로 신이 구수영의 옷을 잡아당기며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더니 구수영이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말한 요전상을 요구했다가 얻지 못하여 혐의를 만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것만을 들었을 뿐인데 16일에 박안성과 입직했을 때 일찍이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고 어제 이 말의 근거에 대하여 하문하였을 때 박안성이 이 일을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방 외에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구수영, 신주도 또한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신이 진실로 박은성과 함께 입직했을 때 말한 것이라면 임강재가 어찌하여 여럿이 모인 날에 부총관 가운데서 먼저 이러한 말을 하였겠으며 입직이 바뀐 날에 말하였다면 여자신만 어찌 혼자 듣지 못했겠습니까? 신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조관이 아린 바 임강재가 도리어 억누르겠다고 한 말을 여러 총관도 들었는가? 하나 이철견 정문영, 신조, 박안성, 이조영은 아뢰기를 임강재가 도리어 억누르겠다고 한 말은 모두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구수영은 아뢰기를 조관이 아린 바 임강재가 도리어 억누르겠다고 한 말은 신은 진실로 조관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조관도 일찍이 신의 옷을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박안성이 아뢰기를 지난 2월 25일 이후에 입영하여 집에 있었고 3월 16일에 조관과 3일 동안 연이어 입직했으며 같은 달 28일에 빈청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초 4일에 모두 모여서 장차 아뢰고자 할 때 요전상의 언단을 들은 바를 잊었는데 조관이 말하기를 전에 모였을 때 구수영이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기를 반드시 요전상 등에 관한 일일 것이다 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들은 것은 전에 들은 바를 기억했다가 아랜 것이요 28일 이전의 모임에는 신이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살펴보건대 28일 모임에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자 장가하기를 도리어 억누르겠다는 말을 여러 총관이 모두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조관은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 박안성이 아랜 선상의 일을 조관은 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박안성은 또한 어찌하여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가? 소매를 끌어당겼다고 조관은 분명히 말했는데 구수영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대신들은 마땅히 들은 대로 짓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모두 숨기는가? 하였다. 조관이 또 아뢰기를 신이 입직했을 때 정병의 퇴립에 대한 일을 여자신 박안성과 함께 앉아서 말했는데 만약 요전상에 대한 일도 함께 이야기했다면 여자신이 어찌 듣지 아니했겠습니까? 신이 박안성과 홀로 말했다면 임광재 등 모두가 어떻게 한결같이 모였을 때 들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제 박안성이 말하기를 요전상에 대한 일은 다른 곳에서 들은 듯합니다 하였으니 신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마질파지 풍악을 연주하는 자가 피차스로 한 곡씩 연주하는 것을 속담에 마질파지라고 하는데 정승건은 임강재를 끌어당기고 임강재는 정승건을 또 끌어당기는 것이 마질파지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뤘다 라는 말도 임강재에게서 들은 듯한데 임강재는 말하지 아니했다 하고 동료들도 모두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었으니 신이 잘못 들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구수영이 아뢰기를 어저께 조관이 신에게 묻기를 오늘 성상께서 무슨 일로 명소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임강재가 아랜 것 때문에 정성근의 요전상을 청한 일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 밖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조관이 만약 신의 옷을 끌어당기며 묻고 신도 다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신과 나란히 앉았던 신주는 또한 어찌 듣지 못했겠습니까? 하였는데 신주가 아뢰기를 조관과 구수영이 옷을 끌어당기며 서로 묻고 대답한다는 말을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승경원의 전교하기를 정승근이 아랜바 청렴하지 못하다는 수령의 이름을 일기에서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승기들이 아뢰기를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조관에게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허사를 가지고 박안성에게 말하고 하문할 때는 의심스럽다고 그릇되게 아뢰었는가 하고 임광재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수령에 대해 말하면서 정성문의 편지가 아직도 상자 속에 있다고 말하였는데 아직도 기억하면서 오로지 그 이름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진실하게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조관이 아뢰기를 지난 3월 28일에 빈청에 모여 다마는 사이에 임광재의 말을 맞을 파지라고 잘못 듣고 어제 술이 취하여 박안성과 말하였습니다. 또 정성근의 요전상에 대한 일을 동료들이 회자했던 자리에서 들어 알고 의심했다가 구수영이 듣고 망령되게 헤아려 발설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였다. 임광재가 서게 하기를 신이 만약 진실로 수령의 이름을 알고서 정성근을 두려워하여 아뢰기를 꺼려 한다면 전일에 어찌하여 감히 정성근의 과악을 서게 했겠습니까? 전일에 성준이 언급한 바 귀산, 귀동, 막동의 일도 모두 아는 대로 역력히 아뢰었는데 어찌 오로지 수령의 이름만 숨기겠습니까? 이철경과 구수영 등 또한 말하기를 이 말은 좌중에서 나왔으나 다만 먼저 발설한 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신이 만약 정실이 있었다면 그때 왜 어찌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물며 신의 동료들이 신의 희언 때문에 실제로 비염을 하였으니 신은 혼자 서 있는 셈이 되고 저들은 모두 한마음이 된 것인데 만약 먼저 발설한 자를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신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여 피하여 성상의 앞에서 숨기겠습니까? 오늘 조관이 신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을 가지고 동료에게 말하고 상달하기에 이르렀으니 그와 저의 마음이 다름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관과 박안성 등의 아랫말이 서로 미루면서 이루어지 일정하지 않으니 곧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만약 전일에 아랭글을 자세히 알았더라면 어찌 신이 사세의 핍박받음을 함께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의 잘못을 되추어내어 심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부끄러워 땀이 등을 적시고 많은 말이 이에 이르니 더욱 황공할 뿐입니다. 또 신이 생각하건대 전의 3, 4년의 사초와 일기를 상고하여 만약 정승근이 말한 수령의 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관이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좌상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말을 했겠는가? 그내 확실함이 마땅할 것이다. 임광재가 말하기를 정승근이 요전상을 청했다고 하지 못하고 곧 청렴하지 않다는 것으로 수령과 다투었다고 했는데 총관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옳겠는가 하였다. 임광재가 다시 서게 하기를 하문하신 일은 신이 발설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동료들이 담수하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신의 정실은 전에 갖추어 아래였으므로 특별히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이철경, 구수영, 이조영, 조관, 박안성은 아뢰기를 처음부터 성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령이라고만 일컬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일의 병조로 하여금 보충대와 정병의 간 곳을 살펴서 아래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래지 아니하는가? 사헌부에서 핵실을 한 바 도총부에서 퇴립하는 정병에게서 역할을 거두어 들인 일과 정승근이 선상에서 역할을 거두어 들인 일을 모름지기 빨리 분간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가동하여 무신 및 선장관을 겸한 문신 등의 활쏘기를 관람하였는데 먼저 기사를 시험하고 다음으로 삼갑사를 시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모구를 시험하였다.
정윤, 김손이 뛰는 말에 익숙하지 못하여 겨우 말을 출발시키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져 오른팔을 다쳐 피를 흘리니 약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다. 어떤 무신이 모구를 쏘다가 말에서 떨어지니 말이 달아나 미내로 들어가서 동서로 추돌하였다. 입시한 재상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 일어나서 피하였다. 주하승지 한사무가 대선 이 쇠자가 아뢰기를 달아나는 말이 위내로 난입했는데도 위의 군사로서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령 사냥하는 것을 구경할 때 맹수가 앞에 닥쳤다면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건대 위부의 장수를 근무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고 이어 기사에서 5개를 명중시킨 자와 모구에서 3개를 명중시킨 자에게 각각 활 1장씩을 하사하였다. 모구는 틀이 붙은 가죽으로 끝을 싼 공에 구리를 달아서 긴 끈을 꿰어 말을 타고 끌며 달려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무촉전으로 쏘아 맞히는 것을 말한다. 위녀는 임금이 관사할 때 자리 한 곳에 표식을 세운 범위 안을 말한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조비가 아뢰기를 동지사 이경동이 상을 당하여 염료살이하였는데 복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중풍으로 왼쪽 팔이 마비되었으나 향촌에서 야기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참건대 적당한 약을 내려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촌항에서는 의원 또한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가서 구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76권 성종 24년 4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정성근이 요전상을 청한 일을 여러 총관들이 언급을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 지금까지 모두 숨기는데 이것으로서 재상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성근도 변명하고자 할 것이니 정성근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76권 성종 24년 4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전일의 통행 표신을 유실하였기 때문에 지금 개조하여 통부라고 하였으니 지금부터 행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통행 표시는 나라에서 발급받은 성문을 통행할 수 있는 신표를 말한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승건이 와서 아뢰기를 도총관 등이 여러 날 대궐에 나와서 정성건의 일을 아뢰었으나 신등은 미처 그 자세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마땅히 자기의 일을 발명하고 고발한 자의 일을 공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관들이 정성건의 음사를 많이 배척하여 힘써 다투고자 하는데 이거는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총관들이 스스로 서로 미루면서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하니 대신의 채통을 잃었습니다. 전근대 함께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어떤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가 하니 이승건이 아뢰기를 구사의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요전상을 청했다는 등의 일입니다. 이것은 정성근의 음사로서 총관들이 농박하여 덜추어내는데 만약 은사로서 피고가 도리어 군척하게 되면 언로에 관계되는 장래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정성근은 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로 추국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아랫말을 살펴보니 정성근을 비유한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8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어제 이승건이 아랫말은 잘못이다. 만약 정승건이 요전상을 청했다가 얻지 못하고 도리어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아뢰었다면 이것은 중상을 한 것이다. 정승건은 모두 정직하다고 여겼는데 행한 바가 이와 같다고 하면 이는 진실로 소인이니 추액하여 허실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진실로 정승건의 진퇴에 관계되는 일이다. 그런데 헌부에서 말하기를 도리어 피고의 군척하는 바가 되면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나는 헌부에 살인바 그 패단이 도리어 적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은 도총관 등이 말하기를 부총관 가운데서 먼저 발설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그 수령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도 모두 숨기니 이 또한 옳지 못하다. 만약 분간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헌부에서는 분간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아뢰는 것이 옳겠는가? 정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헌부에서 마땅히 추국하여 분간을 하고 와서 아뢰는 것이 진실로 옳겠습니다. 하자 장교하기를 모든 일은 자세히 핵실하여 그 시비를 알고 난 후에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 정승건의 요전상 등에 대한 일을 분간해보면 정승건과 여러 총관의 마음이 모두 상쾌해질 것인데 헌부에서는 분간하지 않고 도리어 언로에 관계된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8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이세자 등이와 쌀에기를 정승건의 아랜바가 직위에 벗어난 말이었고도 정직하지 아니한 곳이 아니었으니 장차 정류를 국문하여 아뢰겠습니다. 그러나 정승건이 품고 있던 바를 성상 앞에서 깨달하였으니 언사와 같은데 피고가 말한 자의 엄사를 오히려 적발해서 서로 다투어 비방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논액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일을 고하여 거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덕이 도총관 등은 모두 나라의 대신인데 감히 고할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서로 미워하는 대신들이 모두 음중을 받을 것이며 장차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 조짐을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총관들은 하문을 받았을 때 그 말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표명하지 않고 서로 미루면서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하니 이것이 어찌 대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채무라고 하겠습니까? 신등이 비록 무상하다 할지라도 어찌 사정을 두겠습니까? 다만 국시를 지키는 것이 대간의 직책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상달하는 것일 뿐 정승건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광재가 아뢰기를 지금 조중에서 모두 정승건이 꾀가 많고 원한이 있으면 보복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날에 중국 사신 애박이 와서 명을 욕되게 하고 위일을 많이 잃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비유하여 정승건과 같다고 말하고 인하여 정승건을 지목하여 애의 승지라고 일컬었는데 이는 조정에서 아는 바입니다. 또 이달 6일 모하관에서 거둥하셨을 때 신이 이의에게 묻기를 강무할 때 그대가 종사관이 되었는데 해주에서도 술을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올린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술맛은 어땠는가 물었더니 이 의는 정승건의 일로 인하여 묻는 것으로 알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들으니 그대가 지영사의 앞에서 술맛을 의논할 때 차사온 몇 사람이 자네를 따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던가 했더니 대답하기를 장년, 현감, 이자영과 평산부사 이경이었다 했습니다. 신이 생각하는데 이 의가 능히 그때의 차사원을 기억하면서 술맛이 좋고 나쁜 것만 어떻게 유독 잊었겠습니까? 만약 하문하시면 반드시 사실대로 아랠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관리로서 문씨는 같은 해에 서사하여 오래도록 동관이 있게 되어 혹은 계를 만들고 교정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신은 유치를 면하지 못하는 때에 국언을 갑자기 입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일에 이철견 등이 신의 희언을 가지고 동료를 의심스럽다고 지목하고 신에게 물을 것을 개청하였으니 신이 친교가 없으면 이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문하실 때 한칠에는 아뢰기를 신은 구사를 임광재에게 보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했다가 재차 하문하셨을 때 모지리의 공사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신과 대면하여 형세가 숨길 수 없게 되자 정직하게 아뢰었으니 여기에서 정승건을 두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임광재의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나 정승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다만 허실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분간하게 할 뿐이다. 서른군이 구사를 임광재의 집에 보낸 일을 처음에는 말하지 아니했다가 재차 물은 후에야 말했기 때문에 임광재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사부에 전교하기를 정승건의 말한 바가 만약 진실하다면 옳겠지만 진실하지 못하다면 근시하는 신하로서 겉으로는 비록 정대하나 속은 진실로 이와 같다고 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그리고 사후 등의 일은 이미 분간하게 하였다. 총관들의 생각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한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승건의 일을 거론하여 아뢰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정승건의 말이 믿을만하다면 총관들이 잘못일 것이므로 진실로 공문해야 마땅하겠지만 만일 믿을 수 없다면 이 일도 오히려 그렇겠지만 다른 일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써 분간하여 하게 하여 피차 옳고 그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분간하라는 전지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말하기를 정승건의 말은 언사와 같은 바가 있습니다 하니 이것이 정승건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 세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정승건이 아른 바를 옳다고 여겨 이와 같이 아뢰었겠습니까? 노공필이 정병을 퇴립시키면서 역가를 받아들이고 놓아보낸 일을 여자신은 한사문에게 말하였고 한사문은 정승건에게 말하였으니 정승건은 진실로 이미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하기에 이르렀거려 하는 재상이 노공필에게 배척하여 말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에게 묻기를 청했으며 끌어대어 말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드러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신등도 그 정직하지 못함을 알면서 정류를 고문하는데 어찌 턱걸만큼이라도 인정을 쓰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총관 등이 정승근이 자기의 일을 말한 것으로서 오늘 한 가지 일을 적발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일을 적발하며 힘써 서로 다투고 물리치면서 오히려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하문하실 때 도리어 스스로 서로 미루면서 다른 대로 깨달하지 아니하니 스스로 재상이 되어 오히려 이와 같다면 아래로 백성들이 다투어 서로 고발하는 것을 어떻게 검직해 하겠습니까? 이에 신등이 차마 한몫하지 못하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후에게 가포를 받아들인 것 이를 정승근이 여자신에게 묻기를 청함으로 여자신에게 묻게 된 것인데 그의 말이 잘못 달랐다. 만일 적실하게 어떤 사람이 가포를 받아들였다고 지목하였다면 마땅히 그 사람을 국문하여 그 말을 핵실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총관이 10명인데 어떻게 모두 그러하였겠는가? 정승근이 법년이 말하고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니 어찌 정대하다고 하겠는가? 총관들이 말하기를 정승근이 요전상을 수령에게 요청했다가 얻지 못하니 청렴하지 못하다고 아뢰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수령에게 청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총관이 말을 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니 또한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이러한 것은 분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은사로 견줄 것이 아닌데 지금 말하기를 언로에 관계된다고 하니 이것이 정승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 쇠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만약 정승근을 국문하지 않고 다만 총관들의 일만은 논하였다면 정승근을 돕는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바이아로 정승근을 국문하고 아울러 총관들을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사이 어찌 사사로운 뜻이 용납되겠습니까? 언로에 관계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릇 군상께 진언하는 것은 모두 언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자기에게 미쳤는데 자기를 말한 사람을 배제코자 하니 이것을 어찌 성도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총관들이 정승근의 일을 말하면서 수령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과 정승근이 총관의 일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적실하게 가리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정승근을 돕는다고 여기시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으니 우선 물러가도록 하라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라 지금 헌부에서 정승건을 두둔하는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분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의금부일 것 같으면 당상 두 사람이 사후의 일에 관계되었을 것이고 사관은 또한 이 일을 분간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로 인하여 헌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되 관리를 바꾸는 것이 옳겠는가 따로의 다른 관원을 정하여 분간토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여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헌부의 명령하에 속히 추단하도록 하되 만약 두둔하거나 도와서 사사로운 정을 용납한 흔적이 있으면 죄에 주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윤호 유진은 의논하기라 의금부 당상으로서 또 총관을 겸한 자는 피하게 하고 특별히 다른 관원을 정하여 분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라 헌부에 살인 것은 언로가 막힐 것을 두려워한 것이니 어찌 사사로움을 용납하여 정승건을 두둔하였겠습니까? 이러한 이로서 대관을 모두 바꾼다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할 듯하니 이나의 공문을 마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영의정의 의논이 진실로 옳다. 헌부로 하여금 비염하지 말고 속기 추국하게 하라. 만약 혹시라도 그릇됨이 있으면 진실로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성주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8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절도사 변종인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올량합 등이 회령, 검천의 지역에 살면서 효순한 지 이미 오래되어 곧 우리나라의 번리가 되었는데 올적합 등이 서로 잇따라 침몰하니 이는 반드시 북종했을 때 인도한 것을 분격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변장들이 즉시 구원하지 아니하면 사람과 가축이 많이 빼앗기고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 이는 스스로 그 번리를 철폐하는 것이니 회룡부로부터 검천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원근과 구원하는 데 어렵고 쉬운 것을 변종인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윤호 이철견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검천에 사는 올량합은 한 사람도 북정에 따른 자가 없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공로가 없으니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구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회령까지는 거리가 거의 200리나 되고 도로가 험주하여 형세가 서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검천은 부령, 경성, 명천, 길성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올적합 등이 허술한 틈을 타서 우리의 지경까지 들어와 침범할까 두렵습니다. 또 만약 검천까지 온다고 하면 당연히 올량합의 여러 부락을 경유한 연회야 이를 수 있습니다. 항상 올량합으로 하여금 올적합이 지향하는 것을 상세히 살펴서 연속하여 와서 보고에 아뢰도록 하고 더욱 방비를 엄하게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유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올적합은 우리의 실정을 넘보고 있으니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인 때라도 수호하는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진장으로 하여금 매일 방으로 삼가서 시기를 잃지 말게 하소서 하니 허종의 의논을 따랐다. 성주시를 276권 성종 24년 4월 6일 개묘 4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이 세좌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모두 용렬하다 하더라도 백사의 교차를 하고 있으므로 맡은 것이 가볍지 아니합니다. 그들 전교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문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는 신등이 가만히 정성근을 비유한다고 의심한 것이니 전연히 재직할 수가 없습니다.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비엄하지 말고 마땅히 공정하게 하라 하였다. 이 쇠자 등이 또 아뢰기를 정성근이 사후에게 가포를 받아들인 이를 아뢰기를 만약 청렴 개결하여 여자신에게 하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니 이는 조정의 재상으로서 여자신 외에는 모두 도적이라고 여긴 것이므로 신이 돕고 통분하였는데 어찌 두둔하고 도울 이치가 있겠습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의심스러우면 임용하지 말고 임용하였거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신등을 믿지 아니하고 대신에게 의논하시는데 이르렀으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어진이를 임용함에 있어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자를 내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분간한 후에야 간사함과 정직함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니 비엄하지 말고 소극히 추국하라 하니 이 쇠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는 대신으로서 논액을 받으며 문을 닫고 대죄하였는데 지금 도총관들은 정승근이 자기들에 대한 일을 말했다고 분격하여 엄사를 공박하고 덜추어내어 오늘 한 가지 일을 아뢰고 내일 한 가지 일을 아뢰면서 중상할 것을 기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상께서 언단을 하문하실 때는 서로 미루면서 정직하게 아뢰지 아니하여 대신의 채무를 잃었습니다. 장관들 함께 근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를 276권 성종 24년 4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임실현감 노처원이 남형한 일을 추국하던 경찰관 이 의무가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지난 2월 보름에 신이 영광군에 있었는데 노처원의 아우 노철이 등이 무리를 지어 신의 청사로 돌입해서 신이 데리고 다니던 반인을 구타하고 또 신의 의롱을 약탈함으로 신이 오명을 붙잡아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매절하였더니 노철이가 이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신은 이미 군명을 욕되게 하였고 또 남용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청간대 되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노철이 등을 가두어 두고 계문하였더라면 자연히 국가에서 처치하는 바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너는 형벌을 그릇되게 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잘못이다 하고 헌부에서 국문하도록 명령하였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저 종원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선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1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도청관 노공필이와 사례기를 신이 정병의 납속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비록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신이 만약 식견이 있었더라면 어찌 감히 이와 같았겠습니까? 지금 비록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전년이 재직하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벼슬을 해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아직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진실로 전년이 재직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일이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1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종준이와 사례기를 정승근이 종 귀산 등을 추국한 일은 판하하시기를 사는 곳이 귀일하지 않으니 핵실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등이 감히 생각하건대 비록 귀산이 장손의 집에 산다고 말하고 장손도 귀산이 우리 집에 산다고 말하나 모두 정승근의 종이므로 서로 용언하고 있습니다. 내섬시의 종 금정 수동이 모두 말하기를 구산이 정승근의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의 공증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말이 이와 같다고 하면 귀산이 정승근의 집에 사는 것이 매우 분명하며 이미 공문을 마쳤으니 다시 추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금정과 수동을 형신하고자 하는 것은 정승근의 종으로서 선상을 대신한 자가 3명에 이르고 정승근이 또한 정운의 사령 3명을 임광재의 집에 대신 보낸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더구나 금정과 수동은 정승근의 부종이던 때부터 그늘인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정승근이 종으로 하여금 선상을 대신하게 하고 역할을 거두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알 것입니다. 신등이 도둑건대 홍문관 교리 최부는 제주 경차관이 되었다가 부상을 듣고 나오던 중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중원에 이르렀는데 또 우리나라에 이르렀으나 유련하며 곧바로 분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씀이 알만하니 경영관으로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부가 돌아오고 난 뒤에 내가 주문의 일을 알고자 하여 일기를 지어서 바치겠기 때문에 유련한 것일 뿐이고 슬픔을 잊어버리고 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최부는 재주가 있으므로 홍문관에 매우 합당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76권 성종 24년 4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헌부대선 이 쇠자가 아리기를 정승근의 종 귀산이 승복하지 아니하는데 만약 실정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장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는 서로 용언하니 고신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승근은 말하기를 이 종은 집안이 없다고 하고 금정 등은 말하기를 귀산은 항상 정승근의 집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만약 정승근의 말에 의가에 형신한다면 귀산이 반드시 용언하겠지만 금정 등의 말에 의가에 장신한다면 반드시 용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 세자가 또 아뢰기를 정승근이 말하기를 중동은 유모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비부도 아니므로 나에게 관계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중동은 정승근의 이웃의 삶에서 그 집에 출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가 비부가 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자 특징간 이극균이 아뢰기를 선상 노를 다른 사람으로 대립시키고 물러나서 농업을 닦게 하는 것은 나라에서 통용되는 예사입니다. 신이 중국에 갈 때 서반 이상이 말하기를 모든 조사의 구사는 관가의 모든 은으로서 충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다고 한다면 가령 귀산이 대립하였다 하여 매우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바로 역할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승근을 논하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분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세자가 또 아뢰기를 지금 제사의 송안을 조관에게 나눠주고 몸수 아래게 하였는데 받은 자가 오래도록 깨달하지 아니하고 송안을 사제에 머물러 두어서 소송한 자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니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안이 호분하여 승지들이 품고하여 결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6권 승중 24년 4월 12일 병원 세 번째 기사 승지 조위 김은기 한사문 황사효가 아래기를 정은희 사령으로 정병을 신 등이 각각 3인씩 거느리고 있는데 지금 들으니 본부에서 그 가운데 역할을 받고 대립한 자가 있다고 하여 장차 국문한다고 합니다. 참관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로 276권 승중 24년 4월 10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옛날 시효를 의논할 때 태상시에서 의논하여 여의부에 2부에 보고하고 2부에서 거듭 의논하여 상서성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봉상시에서 전담하여 나이 젊은 신진 선비가 아니 반드시 인정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적용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는 김종직의 시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건대 고제에 의하여 시호를 의논하게 하소서. 또 당상관에게 죄가 있으면 조옥에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내리는 모두 헌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합니다. 지금 정성근의 일은 그 옳고 그른 것을 신등이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신하여 대궐들에서 주문하니 아마 예의를 존중하는 뜻에 어긋날 듯합니다. 참건대 지금부터 당상관 이 이상은 모두 주옥에 내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시호를 의논하는 일은 과연 아랫바와 같이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아래도록 하라. 정성근의 일은 다만 염치에 관계되는 것이고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헌부에 내리게 되면 마땅히 바로 가두어야 하니 헌부에 내리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형신하기에 이르면 마땅히 조옥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하였다. 조옥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의금부에서 관리와 양반계곡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기관 또는 그 감호 금부옥을 말한다. 추신은 죄의 사실을 가리기 위해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던 일이다.